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올쇼TV 알려지지 않는 위협에 대처하는 AI 딥러닝 기반의 차세대 백신의 탄생 웨비나 진행을 맡은 이항선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원격 및 재택 등 기업의 비대면 업무가 확산되면서 보안 위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를 도입해 사용하고 있지만 대부분 악성 코드의 시그니처를 탐지하고 차단하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새롭게 진화하는 알려지지 않는 악성 코드나 멀웨어, 랜섬웨어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백신 소프트웨어의 시장 현황과 차세대 안티바이러스 백신의 의미, 그리고 최신 보안 위협에 대응하는 전방위적인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오늘 웨비나를 위해 SGA솔루션즈의 최종태 이사님 모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SGA솔루션즈 최종태입니다. 저는 SGA솔루션즈 R&D 센터 내에서 PM센터,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제품관리센터를 이제 맡고 있습니다. 예. 네, 이사님 오늘 강의를 어떻게 진행하실지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그 SGA솔루션즈의 안티바이러스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그 최근 안티바이러스 시장 동향이라든지 또 기술 관련 트렌드, 그리고 새로 출시한 바이러스 10 AI 제품이 그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기술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자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이사님, 그런데 SG 솔루션즈는 보안 분야에서는 잘 알려진 회사인데요. 다소 생소한 시청자분들을 위해 잠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SGA 솔루션즈는 그 서브 보안 제품을 필두로 해서 20년 정도 가까이 엔드포인트 보안, 그리고 문서 보안, 또 대부분의 이러한 그 보안 영역들을 커버리지하는 원천 기술 기반의 보안 솔루션들을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은 특히 그 APT 공격 위협 대응이라든지 AI 빅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위협 대응이라든지 또 클라우드 보안 등과 같은 차세대 IT 기반의 보안 기술 트렌드를 중점적으로 연구 분석하고 또 제품화해서 다각도로 또 유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약 50분 정도 발표가 진행된 후에 10분의 시청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궁금하신 사항을 채팅창에 질문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해 드리며 몇 개의 질문은 강의 진행 후에 선별해 최 이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을 작성해 주신 분과 좋은 질문과 또 도입 및 상담 문의를 남겨주신 분들을 추첨을 통해 경품도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 이사님, 우선 본격적인 시작 전에 백신 소프트의 시장 현황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 시장 현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죠. 네, 최근에 그 IT 보안 환경에서 백신 소프트웨어 시장의 환경은 많은 변화가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글로벌 백신 소프트웨어 시장의 마켓 쉐어로 보면은 13.8% 정도로 이제 단연 그 시만텍이 가장 높기는 합니다만은 최근 몇 년간은 성장이 거의 정체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아바스트와 같은 또 아비라 뭐 이런 그 무료 백신의 어떤 사용률 증대에 따른 그 시장 점유율 잠식도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운영체제에서 기본적으로 안티바이러스 기능을 탑재해서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초기에는 그 성능이나 기능이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상용 백신 소프트웨어에 이제 의존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그 상용 백신 소프트웨어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성능과 기능들을 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사실 악성 코드의 기술도 진화하고 발전해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백신 자체에 대한 무용론이나 회의론 등이 지금 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원인은 무엇에 있나요?
실제 그 몇 년 전부터 백신 소프트웨어 무용론, 뭐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이제 백신 자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뭐 방안들이 또 제시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원래 백신 소프트웨어 동작 방식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존에 이제 백신 소프트웨어는 아시다시피 이미 수집되고 또 축적된 악성 파일의 어떤 시그니처 패턴들을 기반으로 비교하고 또 일치하는 이제 패턴을 발견하게 되면은 이제 악성 파일을 탐지해내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이 말은 이제 당연히 사전에 이제 위험하다고 정의해 놓지 않았거나 또는 알려지지 않은 그 새로운 위협들에 대해서는 탐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질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제 위협의 대표적인 예가 APT 공격에 따른 이제 위협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악의적인 목적인 이제 해킹 기술이라든지 또 보안 위협 기술은 이것을 이제 사전에 탐지하고 차단하는 기술 못지않게 덩달아서 이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알려지지 않은 그 새로운 위협들을 탐지하기 위해서 어떤 기반이 되는 최신 기술, 또 탐지 방법, 분석 방법, 또 식별하는 이제 방법 이러한 것들을 이제 활용한 그 적극적인 방법이 계속 더 이제 요구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2014년 5월 달에 그 시만텍의 이제 부사장인 브라이언 드에라는 이제 분이 뭐 안티바이러스는 데드 죽었다라고 이제 선언적으로 이렇게 저널에 이제 기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의 이제 내용을 보면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가 바이러스 공격을 탐지할 수 있는 것은 전체의 45% 수준이다. 그리고 나머지 55%의 공격은 미처 이제 감지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알려지지 않은 위협들이 앞으로는 더욱 중요하고 그리고 백신 소프트웨어 한계에 따라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환점이 필요함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즉 차단하고 막는 것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보안 위협을 대하고 이를 처리하는 데 대한 보안 위협 대응 측면의 방향을 새로운 관점으로 좀 이동해야 함을 이제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결국은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새로운 보안 위협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대비를 해야 할까요? 알려지지 않은 위협들, 또 정의되지 않은 위협들, 뭐 잠재적인 위협 등과 같이 이제 실체를 알 수 없는 보안 위협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기술 발달과 함께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알아내야 한다는 것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고 있고 또 이러한 방향성은 앞서 이제 시만텍 부사장의 어떤 기고 내용도 있지만 한마디로 가시성이라는 말로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보안 위협 대응의 이제 기술 추세는 결국은 가시성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흔히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좀 바람이 일고 있는 뭐 EDR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정의하는 그 행위 기반의 위협들도 결국은 그 위협을 알아내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행위 또는 그 위협이 되는 행위들을 계속 정의하고 또 필요한 경우 이제 학습을 시켜서 위협한 행위를 알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즉 위협 행위를 알아낼 수 있는 가시성이 무엇보다 이제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알려지지 않는 위협들을 극복할 수 있으려면 또 새로운 형태의 백신 소프트웨어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무언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실제 그 백신 소프트웨어 자체로만 볼 때는 그 위협 유형에 따라서 약 그 어떤 변천사를 좀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가 2000년도 정도에 이제 뭐 요때를 할 1세대 정도 뭐 이렇게 좀 나름대로 정의를 해 볼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요때는 메일이라든지 인터넷과 연관된 어떤 보안 위협들과 주로 연관된 뭐 그러한 형태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첨부 파일이라든지 또는 이제 악성 코드 감염 또는 뭐 덮어쓰기 형태로 바이너리 코드를 이제 변조해서 오염시키는 형태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세대라고 볼 수 있는 2008년 정도라고 이제 좀 정의를 좀 했는데, 이때는 이제 PC 환경이 좀 더 복잡해지고 아무래도 다양해지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올인원 형태로 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백신 기능뿐만 아니라 PC에서 PC 자체 이제 PC 방화벽, 또 기업에서 통합 어떤 패치 관리 기능, 이러한 것들과 더불어서 통합 관리 형태로 또 발전을 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인터넷 보안이 취약해서 빈번한 그 어떤 인터넷 웜 감염이라든지 트로이목마 형태의 악성 파일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3세대 정도에서는 이때는 이제 행위 기반의 악성 코드 탐지 및 차단이 이제 또 가장 큰 중점적인 어떤 그런 위협을 위한 대응 방향이 이제 되었으면서, 악성 코드 감염이라든지 또 어떤 플러딩, 디도스 유발과 같은 어떤 대량의 폭주 형태, 그리고 변종 바이러스로 인한 다양한 형태의 이제 공격 등으로 인해서 어떤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던 그런 시대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를 이제 4세대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때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새로운 기술 기반의 환경 아래에서 알려지지 않은 공격, 또 새로운 개념의 이제 위협들에 대해서 대처해야 하는 어떤 고난이도의 위협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사님께서는 백신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세대별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사님께서는 이 백신 소프트웨어가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실제 그 세계적으로 악성 파일에 기인한 멀웨어 감염은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랜섬웨어라든지 스파이웨어와 같은 어떤 새로운 위협들은 사용자의 IT 환경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더 많은 사용자와 기업을 속이고 또 감염시키기 위해서 훨씬 더 정교해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연구자나 이러한 뭐 단체들은 바이러스 또는 멀웨어의 어떤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최상의 솔루션은 여전히 최신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이미 정의된 위협들에 대해서는 백신 소프트웨어가 그래도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또 정확한 표현으로 또 이해를 그렇게 좀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잠재적인 보안 위협을 또 알아내고 또 이를 기반으로 실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그 언노운 위협, 뭐 또 알려지지 않은 위협, 이게 이제 혼재돼서 이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APT 공격을 이제 예로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 글로벌 보안 기업들도 자사 솔루션에 적용하는 어떤 공격이 이루어지는 각 단계별로 식별하고 처리하는 메커니즘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그 위협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일련의 과정이 있다는 것에 이제 착안을 해서 이러한 각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과정별로 특정할 수 있는 어떤 행위라든지 또 알아낼 수 있는 어떤 징후,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정의를 함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이제 위협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또는 그 진행 중인 단계를 진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흔히 이제 말씀드리는 이제 킬체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각 단계에서 식별된 결과에 대해서 더 이상 위협 행위의 진행을 막아줌으로써 이제 위협의 궁극적인 목표가 달성되지 못하도록 하는데 핵심 기술 요소를 적용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 기존의 보안 솔루션들은 이미 알고 있는 알려진 위협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노력만 하면 또 시간만 들이면 대부분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공통된 어떤 기술 베이스를 지금은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백신 소프트웨어는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이제 끌어안고 그 위의 것들에 대해서 대응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술과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백신 소프트웨어는 미래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또 핵심 도구 중의 하나로서 여전히 필수 보안 솔루션으로 인정되고 또 발전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께서는 잘 알려지지 않는 위협, 그리고 잠재된 위협, 그리고 미래의 위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러한 위협을 방어하고도 대응하기 위해서 SG 솔루션은 어떤 방안을 제시하고 계시나요? 이러한 그 새로운 보안 위협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물론 기본적인 이제 어떤 기술들을 당연히 이제 보유하고 있어야 되겠지만은, 또한 새로운 기반 기술의 어떤 확보도 중요한 것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그 대용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뭔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최신 기술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머신러닝이라든지 AI 또 빅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학습을 통해서 어떤 정확성을 이제 향상시키고 또 대용량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또 그에 따른 어떤 신속한 결과도 이제 또 제공하고 또 최신 사례나 또 이론 기반의 알고리즘의 어떤 손쉬운 적용 또 훌륭한 또 오픈 플랫폼의 어떤 자유로운 활용, 이러한 그 환경 하에서 그 보안 위협을 식별하고 탐지해내는데 정말 필수적인 기반 기술을 적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여러 신기술들이 트렌드에 부응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신기술 기반으로 악성 파일을 판별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 그 바이러스 체스 10 AI 이 제품에서는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악성 파일을 식별할 수 있는 자체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번 바이러스 체스 10 AI의 그 제품으로 출시한 것인데, 악성 파일을 식별해내기 위해서 주요 실행 파일들의 어떤 특징 값들을 추출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출된 값들은 또 자체 학습 모델을 통해서 질의를 하게 되고, 의심스러운 파일에 대해서는 자체 인텔리전스 서비스와 이제 연계해서 분석함으로써 악성 여부를 진단 또는 또 확진하게 됩니다. 확진된 악성 파일 정보는 악성 파일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또 등록이 되고, 또 다른 사용자들도 해당 악성 파일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서비스로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용 중에 인텔리전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예, 이것은 악성 파일을 판별하는 것과 어떤 연관인지 궁금하고요. 또 사실 요즘에 인텔리전스라는 말을 여러 기업이든지 아니면 솔루션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SG 솔루션즈에서는 이 인텔리전스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여기서 인텔리전스 서비스라고 간단하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설명하겠습니다. SGA 솔루션즈 자체적으로 악성 코드에 대한 수집 또는 분석을 통해서 신종, 변종 악성 코드에 대한 확진 서비스와 함께 그 패턴 또는 또 정보를 등록하고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세대 보안 위협 솔루션들의 통합 연계 서비스 형태로 확대하고 제공될 예정인데,
SGA 솔루션즈만의 차세대 보안 위협 탐지 및 이에 대한 대응 플랫폼의 형태로 더욱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이사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사실 이제 백신 소프트웨어 그 자체로만 보면은 새로운 방식의 개념을 추가해서 차세대 백신으로 이제 확장하고 또는 업그레이드한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렇다면 기존의 백신 제품들이나 또는 뭐 최신 보안 위협 대응 솔루션이 뭐 EDR이라든지 아니면 EPP 등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 시점에서 타사 또는 뭐 백신 솔루션으로서의 어떤 차별성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한번 설명드리겠는데요. 백신 그 자체로만 보면 앞에서 언급드린 내용과 같이 백신이라고 하는 그 전통적인 백신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그대로 이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AI, 머신러닝, 딥러닝 등의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알려지지 않은 위협들을 진단하고 또 식별해낼 수 있는 차세대 안티 멀웨어 솔루션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EDR 제품은 새로운 방식의 행위 기반 위협 탐지 솔루션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백신이라고 하는 기능을 아무래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자사의 백신 제품 또는 타사 백신 제품을 또 기능으로 이제 흡수 통합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효율성은 둘째치고 기존의 백신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의 경우 EDR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유형의 솔루션을 추가로 도입해야 하는 뭐 이러한 일이 아무래도 이제 생기게 되겠죠. EDR 형태의 제품도 나름대로의 이점이 있습니다만은 이를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새로운 방식의 또 이질적인 유형의 제품을 추가로 도입해야 한다는 부담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그 샌드박스 또는 뭐 EDR, EPP 형태의 제품과 바이러스 체스10 AI 백신 소프트웨어 제품은 사실상 어느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 크게 의미는 사실은 없다고 보여지는데 제공하는 데이터의 형태 또 제공 방식 또 처리 절차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보안 위협을 처리하는 솔루션으로서의 성격이 좀 다르다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샌드박스 기반의 어떤 동적 분석 기능을 제공하는 것과 또 엔드포인트 통합 보안 기능을 제공하는 것, 또 행위 기반의 위협 분석 및 대응 이러한 것들은 또 어떤 유사한 형태로 사용 또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백신 소프트웨어 자체의 전통적인 기능과 또 새로운 위협을 탐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함께 적용해서 말 그대로 차세대 백신 소프트웨어로 정의하고 도입할 수 있는 훨씬 그 진화된 솔루션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백신 소프트웨어는 AI든 아니면 머신러닝이든 실제 위협이 될 수 있는 악성 파일을 탐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탐지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나 또 혹은 성능 결과 자료 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설명해 주시죠. 네, 기능적인 특장점들은 또 뒤에 또 간단하게 또 언급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SGA 솔루션즈 자체적으로 탐지 성능을 측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른 벤더사의 제품도 이제 함께 좀 테스트를 했는데 테스트 조건은 물론 좀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특히 이제 바이러스 체스 10 AI의 경우에는 시그니처 패턴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위협을 정의하는 것 자체가 좀 애매하고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기는 한데 저희 백신 소프트웨어에서 탐지가 안 되는 악성 코드들을 그동안에 어떤 이제 POC라든지 또 새로 수집한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수집을 해서 한 10차 정도에 걸쳐서 테스트한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프에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바이러스 체스 10 AI의 탐지율이 가장 높게 이렇게 측정된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패턴을 사용해서 탐지하는 제품들의 경우에는
탐지율이 당연히 더 나올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됐는데 오히려 이제 탐지율이 20% 미만으로 이렇게 좀 많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이러스 체에서 10의 탐지율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바이러스 체에서 10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그니처 패턴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AI 머신러닝만을 이용해서 탐지한 것이라는 겁니다. 즉 시그니처 패턴이 없이 AI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알려지지 않은 악성 파일을 탐지해냈다는 것은 어떠한 형태로 보더라도 상당한 의미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기술에 따른 어떤 정교한 학습, 식별 및 탐지 알고리즘들을 지속적으로 테스트하고 적용한다면 훨씬 더 또 의미 있는 미래의 어떤 위협 대응의 핵심 역할을 제공하는 솔루션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자신 있게 또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프트웨어 운영 방식도 궁금할 것 같습니다. 백신인 경우에는 악성 파일에 대한 정보가 계속 갱신되어야 새로운 악성 파일에 대해서 감염되지 않거나 피해를 줄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SGA 솔루션즈에서 제공하는 통합 관리 형태를 고려한 백신 시스템 운영 구성도를 이제 보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고객사의 사용자 PC들은 기업 환경에서 보면 중앙에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체계적인 백신 시스템 운영을 또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또는 또 지속적으로 새로운 악성 파일 정보를 업데이트 받을 수 있고 또 그림에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인텔리전스 서비스도 함께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고객의 입장에서는 기존 백신 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 체계에 큰 변경이 없이 AI 머신러닝 기반의 악성 코드 분석 및 진단, 확진 서비스도 동시에 제공받게 되는 겁니다. 바이러스 체에서 10 백신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고객분들은 이와 같은 더욱 강화된 고품질의 백신 시스템 기반의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면서 제품을 사용하는 한 계속 제공받는 서비스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존의 방식에 큰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제품을 도입하기 위해 사용자 입장에서 당위성이라든지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에 출시한 바이러스 체이서 10 AI 백신 소프트웨어 특징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공지능 기반의 악성 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자체 개발한 AI 머신러닝 기반의 악성 코드 탐지 엔진을 탐지하고 있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 분석, 식별, 확진 등의 이제 서비스와 연계해서 제공함으로써 바이러스 체스 10 AI 제품과 함께 유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연계해서 제품을 도입하는 고객은 업데이트 서비스 형태로 또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것입니다. 앞에 시험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시그니처 패턴이 없는 경우에도 악성 코드를 식별하고 탐지해야 하는 또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또 상황에 따라서 또 제로데이 공격을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바이러스 체스 10 AI 제품 자체가 계속 백신 소프트웨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의 특별한 이질감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전통적인 방식의 시그니처 패턴과 함께 탐지함으로써 훨씬 더 강력하고 또 강화된 탐지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상 행위의 대표적인 악성 파일로 볼 수 있는 랜섬웨어를 위한 대응 방안도 같이 이제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랜섬웨어 자체로부터 이제 보호할 수 있는 폴더 보호 기능이라든지 또 정책 기반의 접근 제어 및 차단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그 행위 분석을 통해서 랜섬웨어의 행위도 또 차단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한 AI 머신러닝 기반의 악성 코드 탐지 엔진이 사실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이 엔진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시그니처 없이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엔진입니다. 특히 이제 다중 엔진을 통해서 또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더욱더 확장하고 극대화했습니다. 레거시 엔진의 경우 글로벌 벤더사인 이제 비트 디펜더사의 이제 상용 백신 엔진을 또 수년간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 및 기업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약 20년 가까이 악성 파일 수집 및 분석, 분류 또 이러한 그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들을 이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알려진 위협 탐지에 기본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서 빠른 탐지 또 그에 상응하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엔진을 통해서 또 자체 엔진 기능을 또 강화하고 또 커스텀 정책 기반의 탐지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서 자체 오탄 방지 등의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SGA 솔루션즈의 백신 소프트웨어인 바이러스 체이서 10 AI는 뭐 차세대 측면에서 봤을 때 필요한 기술들을 도입하고 적용한 제품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러한 차세대 기술과 기능들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거나 또는 제품을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활용적인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저희 바이러스 체이서 10 AI 백신 제품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업을 이제 타겟으로 해서 시장에 이제 출시를 이제 하고 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제품인데요. 먼저 이제 기업 백신 시스템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중앙 통합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화면을 이제 보고 계시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직관적으로 이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제품의 경우에는 또 다른 엔드포인트 보안 제품들과 함께 또 운영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시스템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백신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탑재된 사용자 PC에서는 그 기본적인 바이러스 및 악성 파일 탐지와 관련된 복잡한 설정이 필요 없고 통합 관리 시스템에 일관된 또 정책을 통해서 동작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환경에 적절한 그 정책 설정을 통해서 기업 전반의 PC 환경에 최적의 사용자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 사용자 기능 화면은 뭐 상당히 좀 익숙하다고 이제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심플하고 또 간결한 UI를 기반으로 디자인을 또 조금 새로이 했습니다. 다른 또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거나 또 PC 보안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면 뭐 크게 생소하지 않은 그러한 이제 내용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메뉴 이외에 AI 머신러닝 엔진 기능을 이제 표시하고 있는 아머라고 하는 이제 로고 부분을 또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백신 소프트웨어 현재 상태를 또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PC 환경의 보안 상태를 한눈에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또한 또 다른 백신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큰 차이는 없고 직관적으로 또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바이러스 검사와 악성 코드 탐지 조치에 대한 기능 제공 화면입니다. 여기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악성 코드 탐지 메뉴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새로운 백신 기능으로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악성 코드 탐지 기능의 사용 또는 처리 절차를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집된 파일들에서 분석 정도를 이제 표시하고 의심스러운 상태를 제공합니다. 의심스러운 파일의 경우에는 더블 클릭을 해서 상세 정보를 또 확인해 볼 수 있고 또 이를 진단하도록 또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인텔리전스와 연계해서 동작하게 되는데 사용자는 실제로 인텔리전스와 연동해서 동작하는지는 굳이 이제 알 필요는 없는데요.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분석 및 확진된 경우에는 또 악성 파일로 상태를 또 변경해서 이제 제공을 하고 이후에는 이제 추가의 조치를 또 할 수 있도록 같이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 백신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그대로 다 적용하고 사용해서 뭐 차단을 한다든지 또 뭐 격리를 한다든지 이러한 그 조치들을 할 수 있게 제공됩니다. 이와 같이 상당히 편리하고 또 사용상의 어려움 없이 그리고 또 보시는 바와 같이 큰 이질감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사님 말씀은 기존에 사용하던 백신 프로그램과 큰 차이 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셨는데요. 사실 최근 차세대 보안 위협에 대응하는 보안 솔루션들은 새로운 개념과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서 제조사나 어떤 고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제품의 라인업을 일어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려면 추가로 비용이 들고 또 관리 업무도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 바이러스 체이서 10 AI는 이제 기존의 백신 소프트웨어 형태로 차세대 보안 기능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상당히 뭐 신선하면서도 또 익숙한 느낌이라서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SJ 솔루션즈의 이 바이러스 체이서 10 AI 백신 소프트웨어를 도입한 기업은 어떤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이러한 그 차세대 백신, 특히 바이러스 체이서 10 AI를 도입하게 될 경우에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점들에 대해서 몇 가지 또 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이러스 체이서 10 AI는 백신 소프트웨어 자체로서 현존하는 모든 백신 소프트웨어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시그니처 패턴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최신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다중 엔진 기반의 탐지율 및 기능 유연성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시그니처 패턴 방식의 장점 그리고 AI 머신러닝 기반의 장점을 모두 도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그 전통적이면서도 또 효율적인 도입 또 적용 방식이 아닐까라는 의미로 또 새롭게 좀 검토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최신 보안 위협을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기반으로 함으로써 향후 기술에 대한 어떤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또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기반 토대들을 저희들이 다 또 기술, 원천 기술로 또 흡수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위협 대응은 단순 어떤 솔루션으로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어떤 제조사와의 어떤 동반자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미래의 보안 위협 대응의 어떤 기술적 파트너로서 이제 기업의 자산을 보호하는 데 핵심 역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합니다. 바이러스 체이서 10 AI 제품은 이제 알려지지 않은 위협을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궁극적인 보안 위협에 대해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잠재적인 보안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고 이미 또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를 제공하는 아주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안 위협에 대응한다라는 의미로 보면 정확한 어떤 방향성을 토대로 계속 기술 발전을 통해서 탐지 기술 또한 더욱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궁극적인 보안 위협의 어떤 모델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텔리전스 서비스 연계를 통해서 잠재적인 어떤 보안 위협의 대응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텔리전스 서비스는 바이러스 체이서 10 AI 백신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또 다른 보안 솔루션 그리고 타사의 보안 솔루션 등과도 연계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 이제 확장돼서 런칭이 될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 차세대 보안 위협 대응에 있어서 SGA 솔루션즈만의 보안 위협 대응 생태계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SGA 솔루션즈가 중장기적인 어떤 기술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핵심 기술 축 중에 이제 하나이고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토대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추가된 소식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죠. 최근에 저희 SGA 솔루션즈가 이제 국제 안티 멀리어 테스트 표준화 기구인 AMTSO에 정식으로 가입하였습니다. 뭐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이런 이제 기회를 바탕으로 해서 멀레어 대응과 관련한 어떤 폭넓은 활동을 좀 추진할 예정이고 더불어서 이제 글로벌 표준화 및 기술 연계에도 많은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 SG 솔루션즈만의 어떤 특화 기술을 제시하고 또 선도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술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저희의 이제 기술력을 적극 알리고 또 차세대 보안의 대응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바이러스 체이서 10 AI는 새로운 위협의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솔루션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단순한 백신 기능을 넘어 향후 새로운 보안 위협에 대처하는 방법과 또 SGA 솔루션즈만의 기술력도 충분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사님께서 강의하시는 동안 시청자분들이 많은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SGA 솔루션즈에서는 이번 웨비나 전에 사전 질문 이벤트를 진행하셨는데요.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주신 소중한 질문 몇 개를 골라봤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티바이러스 솔루션은 엔드포인트 보안의 가장 기본입니다. 바이러스 체이서가 글로벌 인지도, 성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는 인지도가 적은 편입니다. 이번 바이러스 체이서 10 AI 버전은 기존의 버전과 가장 큰 차이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타사와 비교하여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 바이러스 체이서 10 AI는 다른 버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9 버전인 이제 바이러스 체이서 9에 이제 업그레이드된 최신 버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9 버전과의 가장 큰 차이는 AI 머신러닝 기반의 탐지 엔진을 개발해서 또 탑재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탐지 기능을 전방위적으로 좀 제공하는 것입니다. 타사 대비해서 가장 큰 장점은 안티바이러스 솔루션 중에서 AI 머신러닝 기반의 언노운 멀웨어 분석, 또 식별, 탐지 기능을 이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제가 찾아봤는데 아마 없다고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이를 위해서 최근 또 바람이 일고 있는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이제 EDR 형태의 이제 솔루션 유형을 트렌드에 따라서 또 새로이 대거 좀 출시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초기에 이제 국내 AI 백신이 출시된 예를 들면은 시그니처 패턴 매칭 기능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AI 머신러닝 방식으로만 제공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바이러스 체이서 10 AI는 애시당초에 이제 백신이 이제 핵심 코어이다 보니 기존 안티바이러스 솔루션 또 안티바이러스 제품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100% 수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 체이서 10 AI 도입 시 과금 체계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실제 그 기존의 기업용 백신 시스템 도입 체계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연간 사용 계약을 통해서 기업 환경에서 사용하는데 이제 문제가 없도록 기술 지원이라든지 또 주기적인 업데이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업데이트 서비스는 기존의 시그니처 패턴 데이터베이스와 또 인텔리전스 서비스로 제공되는 새로운 악성 파일의 진단 분석 확진 서비스도 함께 제공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품 소개서를 보면 전통적인 패턴 매칭 방식과 AI 머신러닝 기반의 방식을 함께 사용하여 기능을 강화했다고 하는데 그에 따른 메모리 점유율이나 CPU 점유율 등의 부하가 더 발생하지는 않는가요? 어느 정도의 메모리 점유와 CPU 부하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자체적으로는 그 신규 제품 출시 시에 QA 품질 관리에 이제 덧붙여서 또 추가적으로 사업 추진 영역에서 또 사용자 관점에서 또 추가로 또 기능 테스트, 성능 테스트를 같이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능과 관련해서는 그 제품의 유효 상태라든지 또 어떤 전체 검사 기능이라든지 또는 뭐 특정 경로 검사라든지 또는 파일의 복사나 압축 이러한 행위를 통한 제품 테스트, 이제 기존 제품 대비해서 뭐 CPU라든지 메모리의 어떤 점유율의 차이점을 이제 중점적으로 확인하게 되는데, 뭐 이 경우에는 기존 제품 대비 뭐 숫자로만 본다 그러면 약 3% 정도 뭐 상승한 걸로 보여지는데 이게 큰 의미는 당연히 이제 없다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반면에 이제 오히려 이제 검사 시간은 기존 대비해서 50% 정도 좀 줄어든 수치를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 이러한 것으로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PC의 자원 소모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랜섬웨어에 대해서는 행위 기반에 대해서만 동작하는 것인가요? 이 부분도 AI 딥러닝이 적용되어 있는지요? 랜섬웨어 관련 기술이 계속 발전되고 있고 새로운 기법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 랜섬웨어에 대해서도 AI 딥러닝 및 위협 인텔리전스가 같이 보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위의 내용과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 일부 있는데요. 현재는 행위 기반에 대해서만 동작하고 있는데 AI 딥러닝은 아직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는 이제 별개로 분석 차원에서 랜섬웨어에 대한 어떤 유사도 및 분류 작업을 또 추가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확정이 되면 또 로드맵상에 적용해서 그에 대한 이제 결과물은 저희 이번 이제 바이러스 체이서 10 AI에 최우선적으로 적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반 보안 솔루션과 다르게 AI 머신러닝 기반의 바이러스 체이서 10 AI는 기대 효과가 실증되었나요? 일반 보안 솔루션도 최신 보안 정책 반영으로 신규 악성 코드를 탐지하거든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이와 유사한 형태의 보안 솔루션들은 새로운 악성 코드를 탐지하는 기능들을 당연히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악성 코드를 탐지하는 방식과 또 언노운 알려지지 않은 어떤 위협들을 알아내기 위한 방법들을 제공하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악성 코드 탐지 시에 뭐 오탐이라든지 과탐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해소하기 위한 그 여러 가지 방안들을 이제 함께 고려해야 할 것 같은데. 바이러스 체이서뿐만이 아니라 또 SG 솔루션즈 관련 그 솔루션들이
이제는 이제 이러한 기술과 또 방식들을 상호 공유하면서 서로 특화된 영역들을 자체적으로 또 커버리지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부족한 영역을 대체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앞에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만의 어떤 제품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AI 딥러닝 기반의 바이러스 체이서 10 AI는 좋은 학습 데이터 양과 질을 확보하고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요? 새로운 위협에 대한 탐지와 방어를 수행 시 오탐률을 줄이기 위한 방안과 새로운 위협에 대한 판단에 필요한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지 문의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바이러스 체이서 인텔리전스 클라우드에 이제 저희들이 그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그 어떤 악성 코드 데이터들을 이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집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또 주기적으로 계속 그 새로운 재학습도 같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오탐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체 또 연구 분석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화이트리스트 처리도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저희가 또 어떤 코드 서명 인증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같이 또 진행을 해서 최대한 그 수집된 그 오탐을 이제 토대로 다시 또 학습 모델을 지속적으로 또 개선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파일리스 기법들이 알려지면서 윈도우 기본 유틸리티나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악성 행위를 수행하는 경우인 리빙 오브 랜드, 신뢰할 수 있는 유틸리티 등으로 악성 행위를 수행하는 기술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파워쉘 스크립트, 또 WMI 등도 방어할 수 있는지요? 탐지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어떤 APT 공격의 어떤 그 공격 절차나 흐름에 맞춰서 대응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매칭을 시켜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FTP라고 하는 부분도 보면은 실제로 FTP 또는 뭐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워쉘 스크립트에서 어떤 제공하는 스크립트 또는 뭐 커맨드 명령 이런 부분들은 그 자체로만 보면은 정상적인 뭐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얘들이 어떤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어떤 행위를 이제 함으로 인해서 악성 행위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정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실제로 그 위협 행위라고 하는 부분들을 실제로 원하는 목표를 최종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그 단계별로 절차들을 정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파일들을 주고받고 악성 파일을 내려받고 또 뭐 CNC 서버라고 하는 예를 든다면은 서버와 또 통신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러면서 그런 단계별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절차들을 탐지해내는 부분, 그리고 탐지함으로 인해서 중간에 이제 그거를 끊고 차단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그 룰들, 뭐 이러한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킬체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APT 위협 대응의 핵심적인 기능 그 대응 요소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PT 공격 위협을 대응하는 형태로 이러한 공격들도 정의해서 탐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국 AI를 활용해 알려지지 않는 위협에 대한 탐지하는 것이 일종의 확률 모델이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그 일종의 이제 확률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전혀 이제 또 새로운 없는 데서 지속적인 어떤 학습을 계속 시키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탐지하는 모델의 당연히 하나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위협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또 정의해 나가는 부분들도 필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에 이제 유명한 사이트에 보면 마이트 어택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 보시면은 뭐 유닉스라든지 리눅스라든지 또 윈도우 환경에서 위협 행위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검토하고 정의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모델들을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스크립트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또 정의를 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또 그러한 부분들을 학습을 시킴으로 인해서 어떤 위협한 행위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상적인 범위에서 벗어나는 부분들을 또 확률 형태로 탐지하는 그러한 형태도 뭐 일종의 확률 모델이라고 보면은 또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예.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랜섬웨어에 걸렸을 경우 대응 방안 및 백업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그 대응 방안 자체는 앞부분에서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폴더 보호 기능을 또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랜섬웨어 자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떤 특정한 그 행위라고 하는 부분으로 또 저희 자체 그 연구 분석 팀에서 정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유사도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랜섬웨어 자체라고 하는 부분은 정해진 패턴이나 이런 부분들을 탐지해 확인된 부분들은 또 탐지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얘들이 이제 하는 행위들을 최대한 또 연구 분석해서 정의를 해서 그러한 행위가 발생을 했을 때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식별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제공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미나 동안에 쏟아진 다양한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분들과 그리고 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방송 후에는 설문에 참여하신 분과 좋은 질문, 도입 문의 및 상담을 요청해 주신 분들을 추첨해 경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사님 끝으로 오늘 웨비나 진행 소감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그 저희 SG 솔루션즈의 바이러스 체스 10 AI 그 신제품을 뭐 소개하는 자리이기는 했습니다만은 사실 백신이라고 하는 제품은 집에 뭐 또 흔히 또 하나씩 가지고 있는 뭐 청소기와 같은 그런 제품으로 이제 어떤 필수품이 IT 환경에서는 필수품이 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저희 이제 신제품인 바이러스 체스 10 AI 제품이 출시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기술 기반의 어떤 차세대 위협 대응을 위한 기술 기반 그리고 새로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기능 이러한 것들을 기술력을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에 바이러스 체스 10 AI라고 하는 제품이 미래 위협의 대응 모델이 표준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아주시는 게 아마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알려지지 않는 위협에 대처하는 AI 딥러닝 기반의 차세대 백신의 탄생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방송 영상은 일주일 후에 올쇼TV에 업로드되어 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